11번째 입찰 만에 제가 성공을 했는데 기간은 한 2달 반,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기억나는 게 이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모범생 제가 하시라고 한 대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한 8번, 9번 막 폐차를 했을 때 약간의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 되는 거냐? 불편한 마음이 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꼴등하니까. 맞아요. 학교에서 맨날 1등 하던 사람이 경매에서 맨날 꼴등하니까 이게 자존심도 좀 이게 자존심 약간 걸리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작가 변진생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경기도 광주의 대쌍령리 비규제 지역에서 제일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 잘 낙찰 받아가셨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집 얘기하기 전에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두 아이의 아빠인 가장이고요. 일은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 네. 의사 체계를 사실 잘 몰라요. 의대 졸업하셨으면 다 똑같이 의사지라고 그냥 생각하는 일반 사람이거든요. 좀 궁금했거든요. 단계가 좀 있잖아요. 뭐. 의대가 있고 의학 네. 전문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둘 중에 하나를 졸업하게 되면은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의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이제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의사가 되는 거고. 면허증을 갖고 계시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고요. 그 상태를 저희가 네. 보통 일반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전문과를 하려고 이제 수련을 받죠. 뭐 내과, 외과, 소아과 네. 이런 각 과들의 수련을 받는데 그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 수련이라고 불리는 과정 1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턴을 할 때는 네. 대학병원에서 보통 하는 거예요. 수련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수련 병원이 대학 병원일 수도 있고 대학 병원은 아니지만 좀 규모가 있는 2차 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네,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인턴 1년을 하고 네. 그다음에 레지던트 기간이 과에 따라서 3년 또는 4년 레지던트 또는 전공이라고 불리는 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 레지던트 기간을 종료하고 나면 그 레지던트 과정 하시면서 선생님도 전공의가 정해진 거예요? 전공의를 들어갈 때 네. 자신의 전공을 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내과 전공의, 외과 전공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면 응급실에 계시는 거예요? 또 이제 응급실에 오는 응급 환자를 보는 그렇구나. 과입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4년을 수료를 했고 그거를 끝내고 나면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네. 그 과의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버시는 분이 이런 빌라를 또 선생님하고 나는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좀 이미지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런가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 빌라 투자를 또 한다고 하셨는지 그 사연도 좀 궁금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사실 이거 수업 처음에 만들 때 저같이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월급밖에 답이 없는 사람 빡빡한 사람들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셨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전문의로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2022년 봄, 여름 이제 왔다 갔다 할 즈음 막 더워지려고 할 즈음에 수업을 그때 들었었고 개인 수업 신청해가지고 스케줄상 이렇게 주말에 시간 빼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예. 개인 수업 신청해서 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입찰을 시작했죠. 첫 번째 입찰은 수업 도중에 들어갔었고 11번째 입찰 만에 제가 성공을 했는데 기간은 한 2달 반,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기억나는 게 이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모범생 모범생이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네. 제가 느껴진 게 제가 하시라고 한 대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한 8번, 9번 막 폐차를 했을 때 약간의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 되는 거냐? 불편한 마음이 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꼴등하니까. 맞아요. 학교에서 맨날 1등 하던 사람이 경매에서 맨날 꼴등하니까 이게 자존심도 좀 이게 자존심 약간 걸리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런 거 그냥 현금으로 주고 살 수 있는데 마음도 조금 네, 그건 아닌데 처음에 제가 네. 마지막 수업 때 이제 식사하면서 예. 물어봤던 게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가를 올리는 거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거의 원래 작전대로 최저가의 근방에서만 계속 입찰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네. 때 제가 약간 그게 헷갈려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더 질문을 드렸었는데 작가님께서 최소한 10번은 그래도 최저가에서 해봐라. 네, 아무 생각 없이 요새 말로는 무지성으로 네네 맞아요. 네, 해봐라. 그래 10번까지는 해보겠다 해서 10번이 딱 되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10번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진짜. 네, 딱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딱 네. 바로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웃기게도 11번째 했을 때 단독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물건이잖아요. 네. 단독으로 들어올 물건이 아니었고 이게 사모님이 받으셨던 거. 낙찰 받았을 때 좀 어땠어요? 선생님도 폐차를 그럼 많이 했던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이 법이나 부동산에서 원래 안 무지한 사람이라서 트렌드로만 했는데 저 혼자 그 앞에 서서 두려운 면도 나는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맨날 여러 명 들어왔을 건데 이거는 혼자 들어왔잖아. 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남편이 뭐 알아서 잘했겠지. 그 단독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네. 입찰자 숫자를 먼저 불러줬을 거예요. 단독이라는 말 들었을 때 작가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두려움, 문제 있는 건가? 아 그렇죠. 네. 찜찜해. 네. 괜히. 왜 이걸 아무도 안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집은 네. 연식도 괜찮았고 위치도 나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왜 안 들어왔지? 순간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면서 당장 작가님께 연락드렸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뭐 저도 모르죠. 단독 낙찰로 광주에 낙찰을 받은 거고 어저께 네, 어제 또 단독으로 또 단독으로 또 저희 아내분께서 받아오셨죠. 입찰하시는 비율이 선생님이 한 7대3 정도? 선생님이 7번을 가실 때 선생님 갈 때는 맨날 폐차. 맨날 폐차라고 택도 없이 그리고 사모님이 한 3번 가셨는데 2개를 낙찰받은 거가 아 역시 결혼을 잘해야 되는구나 생각도 되게 드는 것 네, 같습니다. 복을 불러와주는 맞아요. 고마운 아내입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부족한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까지도 느껴지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 나눠보고 우선 집 한번 봤는데 집이 좀 난리가 났어요. 샤시가 다 빠져 있어. 이 상황이 원래 정보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네. 채무자분이 있고 그 네. 채무자의 동생분이 여기 거주를 하셨는데 무상거주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상태였고 근저당 앞에 전입이 찍혀 있는데 빨간색으로 대항력 있는 미상인 임차인 찍혀 있던 거예요. 네. 어쩌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니까 유찰이 상대적으로 많이 될 확률이 있었던 네. 물건이네요. 이게 네, 제가 네. 보고 있는 유료 네. 정보지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빨갛게 찍혀 있었고 무상거주 확인서 거기까지는 적어져 있었는데 또 다른 네.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물건의 대출을 상담받으면서 예. 법무사님이 보는 또 그 경매지에는 아예 전입이 다 빠져 있다. 나중에 아마 중간에 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가끔 네. 있어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도 두세 개 같이 보면 더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역시 비싼 게 값을 그러니까요. 한다는 생각도 저도 가끔 들어요. 대출 상담하다 보니까 전입된 사람이 있는데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어서 제가 그걸 받아와서 제출하려고 한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전입된 사람이 없는데 귀찮은 일을 덜어서 좋긴 한데 약간 네. 당황했었죠.